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의 노신입니다. 오늘은요 코슬립 수면의원의 신홍범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홍범입니다. 네. 자, 1편에서는 원장님 코골이 양압기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원장님, 자, 코골이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네, 코골이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옆에 코 고는 사람 다 보신 적 있고, 그리고 이 코골이만이 문제가 아니고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는 이제 수면무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다가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컥 하고 소리 내는 이제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흔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치료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원인은 결국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인 코부터 이 목 뒤, 이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구조, 성대 윗부분까지를 상기도라고 하거든요. 이 상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고요. 사실 요즘 비만하신 분들이 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 목 주변에 이 지방이 많이 쌓이거나 또 혀가 크신 분도 있고 이 편도가 큰 분들 이런 식으로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에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발달, 얼굴이 커지고 이제 얼굴 모양이 만들어질 때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목이 굵고 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인두 주변에 근육에 힘이 없는 경우, 인두를 넓혀서 기도를 만들어주는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 또 횡격막 이 약한 경우에도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코골이에 이어지는 수면무호흡증은 숨이 막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10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 2초 막히는 건 아니고요. 길게는 9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경우도 있고 사실 90초 너무 길죠. 1분 30초. 너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은데 정말 힘들고 이러다가 산소가 떨어지니까 잠에서 깨게 되고 그러다가 깨신 분들은 나 죽다 살았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분 동안 물속에서 잠수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정말 힘들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룻밤에 200번, 400번, 500번씩 나타난다 그러면 잠을 방해하고 피로를 또 쌓이게 만들고 이 코골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낮에 많이 피로하고 졸리고요. 좀 과민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이 사실 코골이 때문에 성격 변화까지 생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게 오래되면은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부정맥도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또 심장질환, 폐질환 등등 이제 생길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도 생기고요. 최근에는 이 뇌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빨리 죽겠죠. 뭐가 되겠어요? 치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매 관련된 연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다. 그럼 숨을 못 쉴 때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네, 원장님, 그러면요, 코골이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효과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코골이 하면 이제 코의 문제라고 일단 생각하고, 이비인후과적인 이제 수술도 이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이 코골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셨고,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효과적이지는 않고, 또 수술하고 난 후에도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을 무서워하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좀 심한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로 양압기 치료가 1980년도부터 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면서 그 마스크를 통해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가 들어가서 기도를 열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고 쓰는 동안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눈이 나쁠 때 안경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고 표준적인 치료인 이유가 코골이 무호흡증의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연구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양압기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이제 이걸 보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치료라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죠.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을 잘라내거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자는 거고 안 쓰면 또 원래 그대로 되니까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압기는 여기 노트북만한 무게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모터가 들어있고 그 모터가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을 한 다음에 튜브를 통해서 일정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그게 이제 마스크 통해서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열어주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산소 발생기는 아닙니다. 가끔 이게 산소를 만들어
들어주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게 필터가 있어요. 깨끗하게 걸러서 밀어 넣어주는 건데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느냐 아니면 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 정도로 센 압력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혀 뒤쪽 부분이 잘 막혀요. 그게 부드러운 조직을 조금 들어 올려서 벌려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마다 필요한 압력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압력을 조절하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요. 실제로 압력을 정하는 압력 처방 검사, 마치 우리 안경에 도수 맞출 때 렌즈 갈아 끼는 것처럼 네. 예, 그런 것도 또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이게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 처방으로 하게 되고요. 2년 전부터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이 양압기가 뭐 비싼 건 한 260만 원 정도 하는데 와. 그걸 개인이 사서 썼어야 돼요. 네. 비용 부담이 크겠죠. 근데 약 한 2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한 달에 한 17,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렌탈이 되는군요. 렌탈을 되고 뭐 마스크나 기타 부대에 필요한 액세서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양압기 치료를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 양압기를 이제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쉽게 코골이 모흡이 있을 때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고 내가 수면 모흡증이 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 그때 압력을 정하는 검사를 합니다. 치료 압력을 정하고 의사가 세팅을 해주죠. 기계를 가지고 집에다 이제 가져가서 쓰실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옛날에는 그 수면 검사도 건강보험이 안 됐어요. 한 70만 원 가까이 있는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한 개인이 한 12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고 양압기는 빌려 쓰는데 한 달에 한 17,000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양압기를 빌려서 사용하는 동안에 계속 의사가 압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양압기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네. 양압기는 이제 종류가 있어요. 고정형 양압기가 있고 자동형 양압기가 있는데 압력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랬는데 그 압력이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1이다. 그럼 11이라는 압력만 밤새 나오는 거죠. 네. 한편은 자동형은 어떤 범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1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 낮은 압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높은 압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한 9에서 13까지로 설정을 하면 9에서 13 사이의 압력을 기계가 알아서 환자의 상태를 읽어가면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동형 양압기가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더 있는 겁니다. 더 비싸겠죠. 요즘은 이제 자동형 양압기를 다 쓰죠. 그래 물론 고정형 양압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편리하다 자동형 양압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양압기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전원만 꽂혀 있으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호흡을 감지해서 양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 스타트 기능도 있고 벗어 던지면 한 10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오토 스탑 기능이 있는 기종도 있고 없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양압기 사용을 이제 했으면 이게 내가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고 SD 카드로 또 카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이 기계를 다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압기 치료가 된 지 한 40년 이상 상당히 오래됐고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졌고 환자의 몸 상태를 읽어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준으로 인하가 됐고요. 실제로 양압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구 논문이 상당히 많고 그런 연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효과적이고 또 사람들한테 부담을 네. 덜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양압기 이거 평생 써야 되나? 그죠? 우리 안경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양압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만하신 분, 이 목에 네. 예, 지방이 많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이 빠지면 지방이 줄어드니까 기도가 넓어지니까 굳이 이제 양압기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는 정말 6개월 동안 10kg 이상 감량하셔가지고 양압기를 졸업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양압기를 쓰는 동안에는 심장질환, 뭐 고혈압, 뇌혈관 질환, 치매, 피로감, 낮 동안 졸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양압기라는 게 일정한 압력을 불어넣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거든요. 그 일정한 압력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네. 뭐 키가 크면은 높은 압력을 쓰냐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사실 무호흡이 심한 분들, 자다가 숨 막히는 횟수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높은 압력을 쓰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비례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안경에 도수 맞추듯이 이제 압력을 정하는 것이 양압기 압력을 적정하게 정하는 검사다. 적정 검사 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하룻밤을 이제 주무시는데 수면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게 다르고 그때 조금씩 압력을 올려가면서 그 환자에 맞는 압력을 이제 찾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라는 게 압력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압력도 정하지만 가습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또 숨을 들이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숨을 내쉴 때 기계가 또 너무 바람이 세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때 압력을 조금 낮춰주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찾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를 할 때 처음으로 이 기계를 써보거든요. 기계를 쓸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감, 또 마스크 쓰는 요령 이런 것들 등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네. 학습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를 하신 분들이 안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양압기를 잘 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양압기 압력은 마치 우리가 약을 매달 먹느냐 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환자가 임의로 막 약을 2알, 3알 막 늘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도 임의로 수정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고, 압력 변화가 필요할 때는 그 사용 내역이 기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같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기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2편에서는요, 약 없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